안녕하세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고 힘드시죠? 이게 뭐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그래도 뭐 어찌하겠습니까? 요즘 주어진 환경이 이런데 하여튼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가 이제 극복합시다. 오늘은 제119강 119강 사주산 장명심터에서 좀 끔찍한 얘기죠. 죽는 모습이 안 좋다니 쯧쯧해서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죽는 모습이 안 좋다. 이름 감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이름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딱 26수나 34수 36수가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죽는 모습이 안 좋다. 자, 26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죠. 81회까지 있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홀수가 길수고 짝수가 흉수입니다. 자, 여기 26수 짝수 34, 36 다 짝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흉수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 좋아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영풍파 괴걸운 영웅호걸의 일생이라 변화무쌍하니 기륭화복이 곡절이 끝없는 변화에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그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죠? 영웅호걸. 그런데 그거 뭐 너무 한 단편적인 얘기지 말이 영웅이지 한번 이게 어떤 무사, 이 영웅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통 큰 행동을 하다가 남편과 헤어지는 이 과부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름 자체에서 26수가 딱 뜨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육친덕이 없다. 명리에서는 비견급제가 많으면은 그 육친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8글자 중에서 어느 한 오행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는 다른 게 못 들어오잖아요. 8글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형제, 자매, 부모, 돈, 명예, 자식, 배우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한 오행이 많다는 것은 그게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똑같아요. 자, 장명에서 이름에서 26수가 있으면 육친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는 여은선이란 그 등산하시는 분인데 산악인인데 몇 년 전에 북한산에서 실족을 해서 사망하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26에 딱 떠 있죠, 이렇게. 자, 이게 본인궁, 이 가정궁에 이렇게 딱 있어요. 가정궁에 26수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본인도 가정 구성원의 일원이니까 해당되는 거고, 요것이 이제 흐름으로 보면 한 중년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중년 지나서 뭐 60대까지, 뭐 70대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중년에 이제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모습이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요. 26수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34획은 우울증, 요절수, 풍전등화운이에요. 그 재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엉뚱한 생각과 말을 한다. 그 34핵이 있으면 우리 그 또라이 기질이라고 그래, 또라이. 네? 엉뚱한 중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또라이 기질인데 이게 34핵이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멋있게 얘기하면 돈키호테형이고
고난이 끝없어 행복을 잃고 집안이 풍지박산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것, 모습이에요. 또라이 기질. 근데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그 핵수의 이 설명은 일반 장명책에 보면 이렇게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주명리에서 별자 개념이죠, 별자. 즉,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뜻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대개 보면은 이렇게 우울증, 괴거론, 백고대살격 이런 게 쭉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26, 34, 36핵이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대체적으로 죽는 모습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계명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죽는 모습이 안 좋다는 거는 본인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보는 가족, 또 그 간병해야 되는 배우자,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모든 분이 지쳐서 나중에는 정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죽는 모습이 안 좋을 정도로 가면은요, 전부 다 불행이거든요. 여기 이제 최은희 영화배우 아시죠? 예.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최은희 그 영화배우의 어떤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죠? 예. 그래서 34에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우울증. 그 다음에 요절수도 해당되고 바람 앞에 등불의 모습도 되고. 예. 그 다음에 36핵을 보면 이제 백호대살격, 자기 관리가 안 된다, 가정이 망가진다, 횡액수다 이런 뜻이 나오는데 백호대살은 잘 아시죠? 근데 이 백호는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어요. 백호가 이게 흰 호랑이죠, 흰 호랑이. 그림에서나마 혹시 흰 호랑이 본 적 있으세요? 흰 호랑이 그림에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백호대살은 그렇게 빈번히 일어나는 어떤 그 살은 아닌데 어쩌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대체적으로 백호살 하면은 일단 특징은 이제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보는데 내가 피를 흘리는 거, 어떤 사고라든가, 그죠? 사고 난 거. 대체적으로 이제 현대의적 의미를 보면은 교통사고 쪽에 많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주가 이 백호대살이 강하게 있으면요, 물론 흉작용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대체적으로 또 한 면으로 보면은 사주가 약간 신강하면서 기질이 강한 사주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돼요? 상대편한테 피를 보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 피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그래서 백호대살이 있는 분들이 군인, 경찰, 검찰, 경찰에서 어떤 형사 이런 쪽으로, 그 행정 쪽이 아니고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한테는 그 백호대살이 다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피 보는 게 아니고 상대를 피 보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는 꼭 피를 본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피죠. 그런 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파란과 변동이 많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생 동안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곤한 거죠. 여명에서, 여자 이름에서 36획이 있으면 너무 그릇이 큰 사람으로서 일은 이제 가정주부로만 있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자, 이게 이제 어떤 거와 좀 비슷하게 연결되냐면, 식신상관이 발달된, 식상이 발달된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집에 있으면 병이 나요, 병나.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직장을 다니든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을 해야 돼,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면 집에서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식상이 발달된 사람.
그렇게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릇이 크다는 거는 뭔가 밖에 일을 한다는 뜻이죠. 집에서 현 모양처럼 오롯이 가정 살림만 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크다 보니까 도저히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집에 갇혀 있는 거는. 그래서 가정주부로만 있으면 남편과 인연이 없거나 불화가 많아 이별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별수. 자, 여기 유관순 열사 잘 아시죠? 유관순 누나.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36액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꽃다운 나이인데 그 나이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정말 그릇이 크다는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는 것 같아요. 뭔가 큰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 고등학생 그죠? 지금 좀 고등학생 정도 나이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태극기 들고 어떻게 돼?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다가 투옥돼서 옥사한 모습, 옥사. 36회.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여기 보면 이름 이제 쭉 나오죠, 수리가. 이 수리가 있을 때 26수, 34수, 36수가 있을 때 대체적으로 죽는 모습이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죽는 모습이 안 좋다, 이렇게 어떤 장명책에도 그렇게 표현한 데는 없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한번 이런 감정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우리 이제 가족 오촌 중에 한 어르신 이제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신 분이야. 오촌, 당숙. 한 번 안 가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나는 순간에 어어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그게 뇌출혈용 뇌출혈. 평생 병원 한 번 안 갈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메모를 해놨는데 못 찾아갖고 좀 찾다가 뭐 이렇게 다른 걸로 해봤는데 그 오촌사주에 보면 26수가 있더라고요. 이름에.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뭐 비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설명드린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이거 오늘 어차피 하나의 공부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 수리 뽑는 건 이제 다 아시죠? 수리 뽑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하실 때 이거 일반 옥편을 보시면 안 돼요. 장명용 그 옥편을 보셔야 돼요. 장명에 쓰이는 옥편. 왜냐면 이 원액법을 써야 돼요. 원액법.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이건 여신대 7획, 은 14액, 삭갈선은 12액. 이렇게 획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선천수고 요쪽에 있는 게 후천수인데 요걸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7 플러스 1 하면 8이죠. 그 다음에 성씨하고 이름 상자, 이름 첫자 이렇게 합치면 21이죠. 네. 그 다음에 이름 상자와 이름 하자를 더하면 26수. 이렇게 더하면 26수죠. 그 다음에 이 성씨와 이름 하자 이렇게 더하면 19획. 그 다음에 성씨, 이름 상자, 이름 하자 요 세 개를 더하면 이렇게 33획.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사해궁인데 12액 플러스 1에서 13액. 요게 사해궁이에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은 자, 요 이름 주인공이 이게 지금 여자죠, 여자. 이런 경우는 요 자리가 어머니가 돼요. 요게 아버지 자리가 되고 요거는 자매, 요건 연인공, 요건 사해공, 요거는 본인공이야, 본인공. 여기서 나타난 21액은 본인 자리인데
21액이라는 건요, 신용을 어떻게든 목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21액 있으면.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가정궁이에요. 요거는 배우자궁, 요건 자식궁. 혹은 요 숫자를 우리가 이 한 개인의 여은선 선생의 개인적으로 봤을 땐 요쯤 되면은 한 70대쯤 된다. 60대, 50대, 40대, 30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명리에서 대운 개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이제 그런 걸 이제 아시고 이름을 주위에 이렇게 한번 혹시 주위에서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26획, 34획, 36획이 있나 없나 찾아보시고 흐름을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그런 어떤 흐름을 있었는지 흐름이. 그러면 제가 해봤을 때는 85% 정도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모습이 안 좋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자연사가 아니고 사고 나서라든가 어떤 질병, 그다음 어떤 여의치 않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어떤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든 어쨌든 간에 일반 자연사의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삶을 마감하는 게 아닌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19강에서는 26획, 34획, 36획 죽는 모습이 안 좋다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자, 코로나19가 소멸돼서 없어질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끝까지 건강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